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2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문제 21번. 문제 21번을 같이 읽어보시면 삼상용 차단기의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전압과 전격 차단전류 Y의 곱을 몇 배 한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IS 또는 PS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산한다? Z분의 2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PS를 계산해라 그러면 PS는 어떻게 한다? 상계수 곱하기 상계수입니다. 상계수 곱하기 전격전압 곱하기 뭐예요? 전격 차단전류가 된다. 차단전류. 자, 전격 차단전류가 되는데 우리 단상이다 그러면 상계수가 얼마? 1이 들어갈 것이고 삼상이다 그러면 상계수가 얼마? 루트 3이 들어갑니다. 다시 쓰면 루트 3 곱하기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전류로 계산하면 된다. 문제를 보시면 삼상용이라 그랬으니까 PS는 루트 3 곱하기 V의 IS다. 여기서 문제는 뭐였어요? 상계수를 얼마 곱해주느냐 그랬으니까 몇 배? 루트 3배를 곱해주면 된다. 답 몇 번에 있죠? 답 4번에 있네요. 4번. 자, 4번에 있습니다. 또 요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PS를 구해라 그러는데 PS는 이렇게도 주어집니다. 상계수 곱하기 전격전압을 회복전압이란 말도 씁니다. 리커버리 볼테이지라 그래서 RV 값, 회복전압이란 말을 씁니다. 상계수 곱하기 회복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전류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셨다가 답을 잘 쓰셔야 되겠다. 답 4번.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문제 22번 보시면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는 경동연선이다 그랬어요. ACSR은 경동연선이랍니다. 알루미늄 전선이랍니다. 이 알루미늄 전선은 경동연선에 비하여 어떠한가 그랬으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ACSR 생긴 걸 좀 봐야 되겠네. 우리 ACSR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 강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강철사를 집어넣고 겉에다 뭐를 구리가 아닌 알루미늄 전선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트위스트 시켜놓은 거야. 트위스트. 이런 전선을 뭐라고 한다고? ACSR이라고 합니다. 밖에 뭐라고요? 얘가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그러면 여기다가 스틸을 왜 집어넣었느냐? 우리 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하잖아. 잡아당기면 뭐가 돼요? 인장아중이 약해서 뚝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경간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 뭐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강철서를 집어넣습니다. 선생님,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게 전선인데 가운데 강철선을 집어넣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 우리 전류라는 놈은 선로의 L 때문에 표표가가 생기지? 자석과 세기와는 표표가가 생겨. 표표가가 뭐예요? 전류가 가운데로 흐르지 않고 얼리 외곽으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표표가라고 해요. 전류는 가운데로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흐른다? 외곽으로만 흐르려는 표표가 때문에 가운데서는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강도를 위해서 강철소를 집어넣은 ASR 전선과 또 여기 뭐라 했어요? 경동전선이라 했으니까 경동선이 뭐야? 구리선인데 100%가 아니라 도전율이 97% 정도 되는 구리선이란 말이야. 구리선. 이 구리선을 서로 비교해봐라. 구리선은 어떻게 됐어? 가운데 강철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구리선이야. 이런 구리선이다. 이런 구리선과 비교해봐라. 1번. 바깥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다. 그러네요. ACSR은 가운데 강철사를 두꺼운 거 집어넣고 바깥으로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전선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누구보다 가볍다. 얘보다 가볍다. 왜? 알루미늄의 비중은 2.7입니다. 2.7. 비중이 뭐야 근데? 기준이 누구야? 비중의 기준은 물이지 물. 비중이 뭔지도 몰라. 1m 가로 세로 높이 1m인 그릇에
물을 1kg 담아놨다 이거야. 그게 기준이야. 그 비중이 1이라고 할 때 알루미늄은 물보다 얼마나 무겁다? 2.7이야. 근데 구리는 얼마야? 비중이 8.89야. 8.89. 그러면 누가 무거워? 당연히 얘가 무겁잖아. 누구에 비해서? ACSR이.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바깥지름은 누구보다? 구리보다 뭐보다? 구리보다 크고 중량은 누구보다 작다? 경동연선보다 작더라. 이게 누구다? ACSR선이다. 답은 1번에 있네요. 그죠? 더 보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으로 갑니다. 23번. 23번을 읽어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발전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이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각 한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또는 2문제 정도, 많게 나오면 4문제까지는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어.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책이 발전공학 책만 보더라도 약 8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다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교과서를 보든 다 공부하진 않아. 왜? 2문제 나오는데 800페이지 공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력의 문제를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발전에서 문제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지금 나왔어요. 제열기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발전소를 그려보시면 뭐가 있다? 보일러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보일러를 떼줘야 물을 데필 거 아니야? 보일러, 우리 발전소에 가보시면 보일러 위에 뭐가 있냐면 드럼이라는 게 있어. 드럼. 물을 이렇게 채워넣는 드럼이 있어요. 드럼 밑에 관을 만들어 놓고 보일러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다시 그 보일러 관 끝에다가 뭐를 이렇게 드럼으로 통하게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놨어. 그럼 무슨 소리냐면 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을 하강시켜 이렇게. 그러면 그 높이가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순환하겠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보일러에서 불을 떼. 보일러에서 불을 확 떼주면 보일러 수관에 들어가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 더워지겠지. 그게 처음에 비등을 했다가 이제 증기로 변합니다. 그 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드럼 장치로 들어가고 그 드럼 장치에서 증기를 추출해내서 다시 원리 과열을 시켜. 온도를 더 높여버린다 이 말이야. 계속 온도를 높여서 완전히 습이 없는 건조 포화증기를 만듭니다. 그 온도가 얼마냐? 530도에서 약 580도가 됩니다. 그 증기를 어디다 보내는 거야? 스팀 터빈에다 보내줍니다. 스팀 터빈에다 보내주면 스팀 터빈 축에다가 뭘 해놨겠어? 발전기를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온도가 530도, 580도니까 이 출력 측에다가 증기 입력이라 그러면 증기 출력 측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4도로 해놓자.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온도의 차가 생겼지. 온도의 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빠지듯이 온도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데로 일순간에 쫙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뭘 돌려주는 거야? 터빈 날개를 회전시켜주는 거야. 그럼 터빈이 날개가 회전한다? 그러면서 회전 날개가 일축으로 만들어진 발전기에 뭘 돌려준다? 아마추어 계좌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제열기는 그럼 뭐냐? 이 스팀 터빈을 한 번 이렇게 온도를 올려놨는데 4도로 떨어뜨리고 한 번만 일시키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전부를 보일러에 다시 증기를 데펴주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제열기야. 재가열한다. 그래서 제열기라고 합니다. 뭐를 지금 데피고 있는 거예요? 증기를 가열하고 있는 거지. 증기를 다시 가열해서 터빈 하나 더 만들어 놨어. 걔를 뭐라고 하냐면 고압 터빈, 얘를 2차 측을 저압 터빈이라고 합니다. 저압 터빈, 그 다음에 저압 터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놈을 다시 온도를 4도 정도로 또 낮춰주려면 뭘 갖고 낮춰줘야 돼? 물 갖고 낮춰줘야 되겠지. 그럼 바닷물 심해서 물을 끌어갖고 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복수기라고 그래. 복수기에 물을 순환시켜주는 복수기에서 4도와 여기 온도 몇 도? 약 530도, 80도 되는 물을 쭉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된다? 터빈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급수를 다시 일부 쓴 급수를 어떻게 한다? 바닷물에서 다시 채취해서 얘를 바닷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죠. 깨끗하게 물을 정제해서 다시 누구한테 보일러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서큘레이팅 뭐 하는 거야? 순환시켜주는 거야. 순환. 이게 보일러의 개념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화력발전소 제열기가 뭐 하는 거냐요? 가열하는 것은 뭐냐? 아까 뭐라 그래서 물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누구? 증기를 다시 가열해 주는 거다. 답 몇 번? 4번이네, 4번. 24번 풀겠습니다. 24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여, 자,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고 차폐선이 있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송전철탑을 쳐다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송전철탑을 보시면 송전철탑에 이렇게 철탑이 양쪽에 있다고 하면 철탑 위에 뭐 만들어놨지? 이렇게? 가공지선이라는 걸 만들어놨죠? 가공지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송전선에 애자 있을 텐데 이 송전선에 내가 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얘가 다른 역할도 하더라 이거야. 원래 목적은 이상전압으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떤 차폐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야. 자, 전력선과 통신선이 있답니다. 주위에 통신선이 지나간대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 차폐선 역할이 돼버린 거야. 이 차폐선을 설치하여 각 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를 각각 Z12, 그 다음에 Z1S, Z2S라고 하고 차폐선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 때 차폐선을 설치함으로써 유도전압이 줄게 됨을 나타내는 차폐선의 차폐계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참 어렵죠, 그죠? 단 Z12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임피던스다. Z1S는 전력선과 차폐선의 상호 임피던스다. Z2S는 통신선과 차폐선과의 상호 임피던스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지 마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풀이해 보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자, 전력선이 있답니다. 전력선은 단상 등가요를 그려놓은 거지. 단상 한 장의 등가요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게 전력선이야. 전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고장이 발생해서 영상전류가 흐른답니다. 영상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가공지선인 차폐선이 있대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전력선과 어디? 통신선 사이에. 뭘 달아놓은 거야? 차폐선을 이렇게 단락시켜 놓은 거야. 단락. 이거 접지해놨을 거 아니야. 이거 접지해놨을 거 아니야. 지하에서 뭐 됐어? 단락됐잖아. 이렇게 단락시켜 놓은 단락선입니다. 이거. 가공지선을 이렇게 단락해놨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더 참고하시면 여기에 뜨는 전압이 발생할 텐데 이 전압의 크기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야. 이 전압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 임피던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임피던스를 Z12로 합니다. 이렇게 Z12라고 합니다. 다음 통신선과 어디? 통신선과 우리 가공지선, 그러니까 통신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를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Z2S랍니다. Z2S랍니다.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임피던스는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Z12랍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실드링 와이어라 해서 실드링 와이어라 해서 S자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임피던스를 뭐라고 해서 ZS라고 소개하고 있을 거고, 여기에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걔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야? I0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어떻게 영향받아? 우리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일으키면 여기에 자장이 어떻게 형성돼? 전류가 일으키면 자장은 이렇게 형성됐겠지? 이렇게 형성됐다. 그럼 자장에 의해서 다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 차폐선은 반대쪽으로 흐르겠지. IS라고 하자, 이 전류를. ZS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하자. 여기에 진짜 전압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누구에 의해서 얘가 처음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얘에 의해서 이렇게 M이, 상호 인덕턴스 M이 영향을 줬겠지. 자, 그런데 중간에 차폐선이 있기 때문에 차폐선에 의해서 다시 또 영향을 받는데 얘는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뭐야? M-의 영향도 받겠죠. 이것에 의한 V2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V2를 구하는데 공식을 이렇게 써라 이 말이야. V2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V2는 여러분들 식을 좀 참고하시면 마이너스 Z 뭐예요? 1, 2의 I0, 1, 2의 I0. 자, 무슨 소리냐? 뭐 상호 임피던스 Z1, 2에 의해서 생긴 전류 I0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누구하고 반대 방향이야? 얘하고. 그게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플러스 또 누구였어요? 식을 좀 참고하시면 Z2S, 얘에 의해서 영향받은 Z2S IS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IS는 그럼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IS는. 여기서 IS는 어떻게 생겼어요? IS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 식을 좀 참고하시면 IS라는 놈은 ZS에 흐르는 것과 어떻게 영향을, 얘는 뭐에 의해서 생긴 거야? Z12, I0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1S가 되겠지. 1S. 1S. 이거 뭐야? 우리가 여기를 1S로 표시하죠. 1S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 여기서 IS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ZS분의 Z1S I0일 것이다. 그러면 IS에다가 이걸 대입해주고 V2를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Z12 I0에 1 마이너스 ZS Z12의 Z1S Z2S로 이렇게 2차 측 여기에 뜨는 전압이 통일선에 뜨는 전압이 구해지더라. 그런데 만약에 차폐선이 없었다면 이 상호 임피던스에 의한 값이 원래는 어디에 걸린 거예요? 통일선에 다 영향을 줬었겠지. 차폐선이 생김으로써 뭐를 인만큼 절감이 됐겠지. V2에 뜨는 전압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폐계수라고 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차폐계수라고 한다. 자, 문제를 좀 볼까요? 보기를 좀 보시면 전력선과 통일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였다. 마지막 줄에 차폐선의 차폐계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차폐계수는 어떻게 된다? 1-ZS Z12분의 Z1S Z2S가 답이 되더라. 몇 번에 있어요? 2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더라. 좀 어려운 문제지만 가끔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다. 자, 공통으로 나온 거 뭐가 처음에 저 차폐선이 없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더라? 이 차폐선이 없다라면 I0와 Z12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V2의 전압에 얼마가 인가되는지를 영향을 주더라. 차폐선을 설치함으로써 V2가 얼만큼 줄어들더라? 이만큼이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 차폐계수라고 한다. 다음 몇 번?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자, 우리 차폐선을 설치하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이 얼마 정도로 줄어들지? 공부하신 분들은 30에서 50% 정도가 줄어들죠. 30에서 50%도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거기까지 보시고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자, 25번은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좀 보시죠. 25번. 자, 피레기가 왜 설치되는 거야? 우리 피레기라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죠? 피레기. 자,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고, 자, 변전소 측에 가면 우리 TR을 이렇게 설치해 놨을 거야. TR. 우리 전기 설비에서 가장 비싼 게 TR이죠. 이 TR을 보호하려고 이상전압이 치면 선로에 그 이상전압이 어디까지 오겠어? TR까지 이렇게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럼 TR을 뭐 하겠어? 전압이 높은 전압이 들어오니까 절연 파괴시킬 거 아니야? 그 절연 파괴시키지 말라고 중간에 뭐 달아주는 거야? 피레기 달아주는 거야. 피레기를 이렇게 달아주더라 이거야. 피레기를 달아서 뭐야? 피레기라는 놈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뭐를 임피던스 여기 저항성을 갖고 있던 것을 뭐해서 아크로 연결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아크로 연결시키는 뭘 갖고 있어? 직렬 갭을 갖고 있습니다. 직렬 갭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는 어디하고 대지로 방류하고 일부는 당연히 TR로 가겠죠. 가겠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대지에다 직접 뭘 한 거야? 접질시킨 거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뭐가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전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레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뭐 보호하려고? TR 보호하려고. 자, 문제에서 다시 보시면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전격 전압은 상용주파,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순식값이다 그랬는데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전격 전압이 뭐죠? 전격 전압. 자, 우리 수험생들 보시면 작은 거에서 개념을 놓치고 합니다. 전격 전압이란 피레기를 제외한 전격 전압이란 기기에 가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전격 전압을 뭐라고 한다?
기계, 기구에 가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이다. 여러분들 집을 가정을 보시면 가정에 콘센트 있을 거야. 콘센트. 이 콘센트를 보시면 콘센트에 몇 볼트라고 써 있냐면 250볼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기계 기구에 가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으로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간전압, 공칭전압을 얼마로? 1.1로 나누고 1.1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최고 전압이 나옵니다. 선간전압을 어떻게 했다? 1.1로 나누고 1.1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최고 전압이 나오는데 얘가 250V가 나오더라. 약. 이걸 딱 규정해버리는 거야, 이제. 아, 정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최대 전압을 구한 다음 아주 이걸 스탠다드화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정격 전압이야. 기계 기구에 갈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이다. 단, 피레기만큼은 그 정격 전압의 의미가 틀리더라. 피레기에서의 정격 전압은 두 번째, LA의 정격 전압은 개념이 틀립니다. 피레기의 정격 전압은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상한 전압이 치고 나면 피레기는 뭐 하는 거라고?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납니다. 그러면 그 방전 전류에 이어서 들어오는 전류가 하나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속류라고 하는데, 속류를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속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변을 봅니다. 변을 보고 나면 한번 쫙 내리고 나면, 변을 쫙 보고 나시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나요? 안 되지? 잔변이 남잖아. 그 잔변. 평상시에 우리 뱃속에 있는 그 잔변들이 나오는데, 평상시 상형주파수에 이어서 딸려서 나오는 그 전류를 우리는 속류라고 해. 그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피레기 정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피레기 정격 전압이란 뭐라고? 상형주파수에 이어서 오는 전류,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피레기 정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격 전압은 뭐라 그랬어? 상형주파,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순식값이다가 아니라 상형주파 최대 허용 전압의 뭐야? 시료값이야,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고요. 2번도 한번 같이 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5번은 답이 1번이고, 답 1번이고, 2번은 피레기의 직렬갭은 일반적으로 저항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직렬갭과 피레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특성 요소로 되어 있죠. 직렬갭은 뭐야? 갭이야, 갭. 갭이 뭐라 그랬어? 공중에 떠 있다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떠 있다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아크로 연결되는 그냥 갭이야, 갭. 갭이 뭐야, 의미가? 갭이 뭐야? 갭이 벌어졌다라잖아. 그죠? 공간입니다. 갭이 있다. 저항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세 번째, 방전전류는 내 충격 전류의 파고값으로 표시한다. 방전전류는 방전할 때는 파고값이지. 이상한 전압, 큰 전압이 들어왔을 때 표시한다. 네 번째, 속류란 방전 현상이 실질적으로 끝난 후에도 전력계통에서 피레기에 공급되어 흐르는 전류를 우리 속류라고 한다. 다 맞는데요. 답은 1번이 틀렸네요. 1번. 순식값이 아니라 무슨 값? 실효값으로 표시하더라. 답 1번이고요.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는데, 자, 그림과 같은 66kV 선로의 송전 전력이 2만 kW, 역률이 0.8 레그가 뭐냐면 뒤지다. 앞선다는 건 뭐예요? 스웰. 부풀어 오른다 이거지. 역률이 0.8 레그일 때 A상의 완전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락계전기 DG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참 어렵네요. 그죠? DG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돼 있네. 그림을 잠깐만 2차측만 좀 그려보시면, 제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뭐가 달려있는 거지, 여기에? CT가 달려있네, CT. 여기 CT가 달려있습니다. CT가 뭐 하는 거야?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다 계전기 달아놓고, 전류값 측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전기 달아놓고, 여기에도 A라는 계전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얘들을 어떻게 했어? 영상 블로로 만들어서, 걔들을 어떻게 했냐면, CT의 1차 측을 다 묶어서 여기다가 DG를 달아놓고, 얘들을 콧몽에 이렇게 해놨네, 콧몽. 이렇게 콧몽 해놨죠? 자, 이렇게 콧몽을 해놨습니다. 이게 CT예요, CT.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락이 어디 생겼어? 여기 A상에 생겼네. 이걸 A상이라고 했는데 A상에 지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A상에 지락이 생겼을 때 DG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흐르겠느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A상에 지락이 생기면 DG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지락 전류가 흘러요. 다음 A상에 달려있는 CT에 흐르는 요 A상 계전기에는 어떤 전류가 흐를까? 여기 A상에 지락이 생겼어. 그럼 그 지락 전류가 검출이 되는데 A상에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 지락 전류하고 부하 전류가 같이 흐릅니다. 나머지 B상이라든가 C상은 지락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겠지. A상이 고장났으니까 A상의 지락 전류, 부하 전류가 한꺼번에 흐를 것이고 요 B상의 계전기, C상의 계전기에는 무슨 전류만 흐른다? 부하 전류만 흐를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DG에 흐르는 전류가 그랬으니까 지락 전류가 하면 되겠네. 지락 전류. 자, 지락이 생겼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접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접지를 이렇게 저항 접지에 놔서 저항 접지 해놓고 저항을 몇 오음짜리 달았냐면 300오음짜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300오음짜리를 달아놓고 자, 지락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비접지다. 접지를 안 해놨다. 그러면 그 지락 전류가 어디 흐르겠어요? 만약에 비접지다 그러면 이 지락 됐을 때 지락 전류가 어디 흐르겠어? 선로와 배지 간에 정전 용량이 있다면 정전 용량을 타고 흘러 들어가겠지. 또 B상에 정전 용량이 있다면 정전 용량을 타고 같이 들어가겠죠. C상에 정전 용량이 있다면 대지 정전 용량이 있다면 대지 정전 용량과 같이 타고 들어가겠지. 이거는 접지를 해놓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충전 전류니까.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전돼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콘덴서가 되는 거야. 콘덴서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건데 자, 지금은 접지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300오음짜리를 달아놓고 이렇게 접지를 해놨대. 그럼 지락이 되면 그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겠어? 당연히 접지점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지. 그러면 접지점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 구하라는 거야. 이 전류. 지락 전류. IR이라고 할까? IG라고 할까? IG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락 전류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공식해 보시면 R분의 그냥 V야. R분의 V. 아시겠죠? R분의 V. R분의 V다.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를 집어넣어줘야 돼. 다시 구하면 R분의 상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을 구하려면 성간전압을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하자. R이 얼마? 305옴이었고 루트 3분의 우리 성간전압은 얼마 주어졌어요? 66,000 볼트가 주어진 거네. 66,000 볼트로 넣어주면 되겠다. 66,000 볼트로 넣어주면 얘가 계산했더니 127A가 나온답니다. 127A. 답이 없는데요? 지락전류 구했는데 답이 없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계전기들은 CT에 몇 차측에 달려있어? 몇 차측에 달려있다? 2차측에 달려있잖아. CT를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야. 선로에 있으면 CT를 달아놓고 OCR 계전기라든가 OCR 계전기 세대, 그 다음에 OCGR을 이렇게 CT에 2차측에 달아놔. 고장은 어디서 발생한 거야? 1차측에서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1차측에 흐르는 전류, 지락 전류를 뭐로 환산해 줘야 돼? 2차측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할까? I2G라고 할까? 2차측의 전류로 환산을 해줘야지. 그럼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다면, IG라고 한다면 2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준다? CTB로 다 곱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 CT라는 놈은 1차측의 전격 전류의 B를 몇으로 환산해 주는 거야? 작은 전류 5A짜리로 환산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CT에 역수를 취해 줍니다. 역수. CT에 역수를 취해줘야 작아지겠지. 왜? 역수라는 게 뭐야? 지금 CT가 300대 5짜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역수라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하라는 거지. I2G에다가 곱하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1차 측에 지락전류,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I2질 구하는 거지, 지금. I2질 구하려면 I1 지락전류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지락전류에다가 CTB의 역수를 구해야지만 작아지겠지. 자, 그러면 I1G가 얼마가 주어졌냐면, 아까 127A가 구해졌어. 여기 있다가 CT의 역수를 채라는 얘기가 뭐야? 300분의 5짜리를, 300대 5짜리지. 300대 5짜리를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취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지. 어떻게? 5를 300으로 나눠줘라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하면 127 곱하기 5 하면 얘가 얼마냐? 127 곱하기 5하고 300으로 나누면 얘가 2.12A가 나온답니다. 답은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2차 측, 왜? CT의 2차 측에 뭐가 달려있어? DGR이 달려있고 OCR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면 CTB의 역수를 취해줘야 한다. 그래서 아주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실기에 가시면 많이 할 문제입니다. 왜? 2차 측,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뭘 곱해준다? CTB의 역수를 취해준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해라 그러면 I2 전류라 그러면 I1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CTB의 역수를 취해준다. 다시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I2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그랬을 때 1차 측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1차 측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I1은 어떻게 하면 돼? I2 전류 3A에다가 곱하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CTB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A다 그러면 저기서 CTB가 얼마라 그랬어? 300대 5짜리 했으니까 300대 5를 이대로 CTB를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3은 900을 얼마로? 5로 나눠주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더라. 반대로. 이렇게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5A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전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전류를 구해봤더니 아까 걔가 얼마 나왔어요? 2.12A가 나오더라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한다. 그래서 답 보시면 1번으로 돼 있네. 1번. 2자는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2.1A가 답이 된다.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OCR,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지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I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고 역시 CT 2차 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CTB의 역수를 취해줘야지만 어디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기로 하고 답 1번이고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보일러에서 절탄기의 용도를 구해라. 용도가 뭐냐? 절탄기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보일러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뭐냐? 절탄기의 용도는 자, 보기를 좀 보시면 1번 증기를 가열한다. 2번 공기를 예열한다. 아까 증기 가열을 뭘로 했었지? 제열기, 보일러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공기를 예열한다. 공기 예열은 공기 예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예열기에서 공기를 예열합니다. 그럼 공기 예열은 왜 하는 것이냐?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려고 공기 예열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보일러 급수를 데운다 그랬는데 답은 3번. 절탄기는 뭐하는? 이코노마이즈라 그래서 보일러에 급수를 데워주는 겁니다. 보일러에 뭐를 데워준다? 급수를 데워준다. 답 3번이고요.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28번에 보시면 수용률을 나타낸 공식은 그랬는데 수용률은 우리가 공식 다 외우셨을 겁니다. 용, 수, 설, 수용. 뭐야? 최대 전력을 뭘로 나눠준 게 수용률이다? 용, 수, 설. 설비 용량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 수용률이라고 한다. 공식 있나요? 답 3번에 보시니까 3번에 부하 설비 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최대 수용 최대 전력을 100으로 나눠준 것이 우리 수용률이다. 답은 3번이고요. 29번.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부터 같이 좀 보시면 교류보다 시료값이 적어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누트 2분의 1배만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도 낮출 수 있고요. 2번, 교류 방식보다는 안정도가 떨어진다. 안정도에 관계 없습니다. 직류 방식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다. 2번. 자, 보기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 자, 3번에 보시면 직류계통과 연계 시 교류계통의 차단 용량이 작아진다. 예, 맞고요.
교류 방식처럼 송전 손실이 없어 효율이 좋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문제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자, 30번 보시면 전격 전압이 6600V Y결선 3상 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전하기 위한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몇 ohm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렸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저항을 달았답니다. 저항을 달았는데 일선 지락이 생겼대요. 자, 일선 지락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일선 지락 전류 I 완지라고 하자. R분의 2로 구한다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R 값을 물어보는 거지. 얘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그 R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일선 지락 전류분의 전압 2 들어가면 되겠지. 자,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일선 지락 전류분의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숫자 다 대입하면 일선 지락 전류가 얼마? 100A. 루트 3분의 전압 얼마? 6600V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냐? 38ohm 나오더라. 38ohm. 다음 몇 번? 3번. 자, 31번.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변전소에서 지락 사고의 경우 사용되는 계전기. 영상전류의 밑줄,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그랬어요. 영상전류가 나오면 무조건 제로자 찾으면 됩니다. 영어에서 제로자 찾으면 됩니다. ZCT다. 영상전류기. 다음 몇 번? 2번. 31번에 2번. 32번. 송배전 계통에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안정도 향상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X값을, 리액턴스 값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 두 번째, 전력을 어떻게 한다? 평형화시킨다. 전압을 어떻게 한다? 안정화시킨다.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고장을 빨리 제거하면 된다. 그게 안정도 향상 대책이다. 크게는. 자, 문제를 보면 송배전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부터 보시면 병렬 회선수를 증가한다. 병렬 회선수를 증가하면 X값이 작아지겠죠. 그렇지. R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병렬 회로수만큼 나눠주면 그만큼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병렬 회선수를 증가하면 X값이 작아질 것이다. 두 번째, 병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병렬 콘덴서는 어떨 때 설치하는 거지? 역률 개선용이죠. 역률 개선용. 부하의 역률 개선용이지.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에 보시면 속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전압을 빨리 안정화시켜라. 속여자 방식이 뭐냐면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입니다. AVR을 빨리 채용하는데 AVR을 채용하되 빠르게 소음성이 있는 것을 채용해라. 네 번째, 기기의 리액턴스를 감소해라.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33번.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소를 해서 고압축 중성선과 저압축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4번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저고압 혼촉 시 수용가에 침입하는 상승전압을 억제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변압기의 2차 측을 뭐한다? 접지한다. 왜 하는 거냐? 저압과 고압이 혹시라도 혼촉이 됐다. 뭐야 이거 권선끼리니까 혼촉될 수 있잖아. 혼촉이 돼버리면 1차 측의 높은 22900이 380에 그대로 인가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어떻게 해주려고? 이것을 방지해 주려고 뭐 하는 거야? 제2종 하고 있죠. 2종 접지. 이거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전기 연결하는 목적이 뭐냐? 답 4번.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34번. 34번은 자, 전력용 콘덴서와 비교할 때 동기조산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산기. 자, 전력용 콘덴서라든가 S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조산기 RC라고 할까? 로타리 콘덴서라든가 그 다음에 SHR, 블로리액터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동기조산기가 조산기 설비가 다 뭐야? 무효분을 어떻게 한다? 조정해서. 무효분을 조정하여 어떻게 하는 거야? 무효분, 사인 세타. 무효분을 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전압을 조정하겠다는 거지. 전압 조정이 목적이야. 자, 그런데 이 SC, 전력용 콘덴서는 뭐를 만들어내죠? 얘가
진상분을 만들어 진상무효부 전력을 만들어내고 노타리 콘덴서 동기조산기는 뭘 만들어내는 거야? 진상과 지상의 무효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SHR은 뭐야? 블로리액터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지상 무효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진상을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뭐와 뭐를 비교하래?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산기를 비교하라 합니다. 자, 1번 전력 손실이 적다. 전력 손실이 적다. 동기조산기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전력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전력 손실이 동기조산기가 회전기이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상전류 외에 지상전류도 취할 수 있다. 동기조산기는 그렇네요. 동기조산기라는 놈은 진상, 지상을 다 만들 수 있다. 전력 콘덴서는 진상만 만들어낸다. 답은 2번이 되겠네. 답 2번이고요. 나머지 읽어보나 말하겠다.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 파동 임피던스가 300ohm인 가공성전선 1km당의 인덕턴스 L은 단 저항과 누설 콘덕터는 무시한답니다. 당연히 무시되지. 우리 파동 임피던스 Z 오메가라는 놈은 루트 어떻게 되죠? Y분의 Z다. 얘를 다시 쓰면 Y라는 놈은 G 플러스 J의 B분의 Z라는 놈은 R 플러스 J의 X 값이다. 여기서 우리 송전선로에서 X나 B에 비해서 R이나 G는 상당해졌기 때문에 뭐? 무시. JJ 무시 되면 결국 뭐만 남어? 오메가 C분의 오메가 L만 남는데 오메가 지워지면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루트 C분의 L이 나올 것이다. 자, 우리 C나 L 값은 작용 정전율이나 작용 인덕턴스는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L이라는 놈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로 배웠을 것이고, C라는 놈은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분의 뭐로 배웠어? 0.02413으로 배웠어. 자, 이 값들을 어디다 넣는다? C는 C에다 넣어주고 L은 L에다 넣어주고, 이것을 풀이해보면 걔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138 로그 11m로 하는 뭐 R분의 D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풀이를 보시면, 풀이를 좀 참고해 보시면 L 값을 구할 때 0.05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거는 뭐냐면 0.05라는 놈은 전선 내부의 인덕턴스입니다. 자, 근데 파동 임피던스는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동 임피던스는 진행파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의 비야.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이상전압에 의해서 진행되는 진행파는 아주 고차수의 고조파들입니다. 걔네들은 뭐야? 우리 몇 메가헤르츠다, 몇 킬로헤르츠다라는 놈들은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지 않아. 무슨 소리냐? 그런 파들은 전선 내부를 타지 않고 어디만? 전선 외부로만 타기 때문에 누구만 고려하고 있다? 얘만 고려한 겁니다. L값이 문제에서. 자, 그럼 이렇게 공식을 빼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파동 임피던스가 300ohm으로 주어졌어. 그 다음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뭘 구하라 그랬어? 뭘 구하라 그랬어? 송전선 1km 인덕턴스를 구하라 했습니다. 가공송전선 1km 인덕턴스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어떻게 구하느냐? Z0에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Z0에서 오메가에서 Z 오메가는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우리가 Z 오메가라는 놈은 또 이렇게 쓸 다음에 루트 C분의 L에서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L 값을 빼내래. 여기서 이걸 다 이항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는데 답을 좀 참고하시고요. 답 1번이에요. 1번.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왜 0.05가 사라졌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다. 걔가 1번 나옵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전선을 구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선의 허용전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누구? 전압강하, 그 다음 기계적 강도가 되겠지. 자,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자, 거기서 보시면 1번 도전율이 높아야 된다. 맞죠? 도전율이 커야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세 번째, 전압강하가 적어야 된다. 네 번째, 허용전류가 작은 게 아니라 허용전류는 대단히 커야 되겠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7번으로 가시면 37번. 전력계통 설비인 차단기와 단로기는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인터록을 설치해야 된다. 인터록의 설명으로 잘못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러니까 단로기와 차단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로기가 있다. 그 다음
차단기가 있다면 단로기를 DS라고 하고 차단기를 CB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로기라는 놈은 어떨 때만 동작해야 되냐면 CB가 열려 있을 때만 동작해야 됩니다. 열려 있는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개방도 할 수 있고 패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2번에 보시면 알맞은 것을 찾을 때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인터록 설명이라고 합니다. 얘하고 서로 인터록을 걸어놨다 이 말이야. 그 인터록을 걸어놨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거다?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반드시 얘를 동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답 2번이고요. 38번으로 가시면 그림과 같이 각 도체와 연피 간의 정전 용량이 C제로. 그래 상호 정전 용량이 되겠네. 그죠? 각 도체 간의 정전 용량이 CM인 3심 케이블의 도체 한 조당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작용 정전 용량. 자, 작용 정전 용량은 이렇게 구하죠. 대지 정전 용량의 플러스 3 곱하기 얼마? 상호 정전 용량이다. 왜 이걸 말씀으로 써드리냐면 우리 대지 정전 용량을 어떤 때는 CS로도 표시하고 어떤 책에는 C0로 표시하고 어떤 문제에는 C1으로 표시하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맞겠다.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3 곱하기 상호 정전 용량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4번에 있네요. 4번. 단상에서의 작용 정전량을 어떻게 구하죠? 단상에서의 작용 정전량은 대지 정전량 플러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상호 정전량 하시면 되겠지. 자,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 자, 39번은 지락 고장 시 문제가 되는 유도장애로서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선수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 현상은 그랬는데 유도장애의 밑줄. 유도장애는 평상시에 생기는 게 상호 정전 용량이 있고요. 유도장애가 있고, 정전 유도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고장시에 발생하는 전자 유도장애가 있습니다. 크게는 다시요. 평상시에 발생하는 정전 유도장애. 고장시에 발생하는 전자 유도장애로 구분하는데 전자 유도장애는 공식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3I 제로로다 나타낼 수 있죠. 그 키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정전 유도장애는 전압을 ES라고 한다면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분의 통신선의 정전 용량 분의 어떻게 하죠? 루트 CA에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에 가로 열고 CB 마이너스 CC에 가로 닫고 플러스 CC에 가로 열고 CC 마이너스 CA 가로 닫고 곱하기 뭐가 들어가지? 대지전압으로 곱해지더라. 대지전압으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곱하기 2로다. 이렇게 곱해지는데 문제에서 묻는 요지는 뭐냐면 지락 고장이 발생했답니다. 유도장애로서 전력선과 통신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 현상은 뭐라 그래서 고장시에 발생하는 거. 전자 유도 장애라고 했죠. 전자 유도 장애. 자, 상호 정전 용량에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영향받는 고장 전자 유도 장애. 답 2번이 되겠고요. 40번 마지막 문제를 풀면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4번에 단락전류 제한입니다. 단락전류 제한. 자, 풀이를 좀 같이 보십니다. 리액터의 종류를 같이 좀 보시면 블로 리액터 나오는데 블로 리액터는 뭐죠? 페란트 현상 감소. 페란트 현상이 뭐야?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죠. 그거의 방지 대책이 뭐냐? 블로 리액터다. 한류 리액터는 뭐냐? 단락전류 감소. 지금 문제에서. 직렬 리액터는 뭐냐? 우리 콘덴서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 도립전류가 나오는데 그 도립전류와 함께 나오는 게 제5호접합니다. 그 5호접화 제거용이 뭐다? 직렬 리액터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병렬 콘덴서는 뭐 하는 거야? 역률 개선하는 거고, 직렬 콘덴서는 아까 뭐라 그랬지? 전압 강화, 경감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풀이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은 답이 몇 번? 4번.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기사 2014년 2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